안녕하세요. 제2의 힐링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밤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사연과 채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아지는 오프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또 내고 있네요. 오늘 첫 곡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라는 곡입니다. 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이메일이나 오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2힐링라디오 치지직 채널 커뮤니티 탭에 오픈톡 주소와 이메일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하셔서 편하신 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사연, 긴 사연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녁에 잠들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아마 강아지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렇게 또 활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강아지를 그래서 첫 산책을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갔는데 되게 무서워하고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잠깐 나갔다가 별로 많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왜 무섭지? 집에선 그렇게 막 활발하면서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네. 성격이 너무 쫄보인 걸까요? 집 주변 먼저? 예, 뭐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간식도 좀 가져가서 이렇게 좀 유도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준다. 근데 간식을 계속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줄게 하니까 오길래 줬는데 다음에 또 이제 요만큼 가서 주는 척 했더니 이제 안 와요. 아니면은 이 강아지가 산책을 좀 싫어하는 성격이려나? 그게 또 강아지마다 다르다면서요? 근데 뭐 적당히 좋아하면 좋긴 한데 아, 산책 뭐 싫어하면 좋지 뭐. 의무적으로 안 시켜도 되고. 근데 그 낮에 나갔었는데 날씨가 패딩을 입고 나갔더니 덥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겨울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봄 같아요. 벌써 봄이야. 날씨 좀 한번 볼까?
계속 잠깐만 오늘이 엄청 더웠구나. 다음 주에는 그렇게 덥진 않겠네요. 날씨 보니까 한 5도 가량 떨어지니까 겨울다운 날씨가 되겠네요. 이러다 슬쩍 또 이제 나중에 봄 되겠는데? 다음 주에 한 5도 정도 추워지는 것 같아요. 5도. 그래도 엄청 막 영하 10도 막 10 몇 도 이렇게 추운 날씨보다는 좋네요. 따뜻해서. 아니 뭐 특별히 할 것도 아니 할 일도 없으면서 왜 괜히 왔다가 발소리 나게 방송 방해하게. 에? 어우 저 소리. 어우 전쟁 났어 전쟁 났어. 조용. 그 소리 시끄럽잖아. 어? 삑삑 소리 들어가잖아. 라디오인데. 아이 어떡할 거야. 아이 진짜. 어우 빨라. 어우 집중 안 돼. 정신사나워. 정신사나워. 기다려. 자 던져줄게. 아 언제 지치니? 어? 언제 지쳐? 저 쿠션 밟다가 다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산책을 실패했고요. 다음에 이제 집 앞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야겠습니다. 마당 같은 느낌으로 잠깐 나갔다가 이제 얘가 익숙해지면은 좀 멀리 가고 안 되면 뭐 계속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해야죠 뭐. 쫄본데 어떡해. 참나. 집에서는 아주 대장이면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네요. 네, 되게 달달한 날이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 네. 다들 재밌는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우, 진짜. 적당히 좀 소리 좀 내라. 어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십니까? 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농부를 이틀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두드려 맞은 느낌이 나면서 오늘도 사실 이제 쉬어야 되는데 산책을 나갔다가 오는 바람에 갔다 오니까 제가 이제 거의 기절 상태가 돼가지고 진짜 기절했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또 저는 아마 내일 농구를 갈 텐데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요. 그리고 좀 살살 뛰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운동과 관련된 취미에 대한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배드민턴 사연이 꽤나 많네요. 진짜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나 보다, 사람들이. 아, 근데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이 배드민턴 칠 수가 있을까? 재밌긴 한데, 배드민턴. 네, 아마 배드민턴도 빡겜 하면은 되게 힘들걸요? 농구처럼. 어깨 강화? 근데 저는 여기 다쳤었어가지고 이게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응? 뭔 소리야? 아, 여기 켜져 있었네. 자,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드민턴 사연이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최근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초보입니다. 배드민턴은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저만의 스타일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각각의 스타일이 확실한데 저는 연습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느낌이에요. 다른 동호회 회원들 중에 이미 배운 기술이나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 사이에서 내 스타일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배드민턴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혹시 동호회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잘 확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와, 근데 정확히 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정확히 압니다, 제가. 이게 확실히 저도 농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에 케미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들어가면 거기에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각자 롤이 있을 거예요. 어, 배드민턴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 수비를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 아마 배드민턴 정확히 모르겠다. 농구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팀에서 제일 공격을 잘하는 사람, 수비가 제일 좋은 사람, 리바운드가 좋은 사람, 드리블이 좋은 사람, 뭘 해주는 사람, 뭐 이렇게 다 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팀 내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면 적당히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찾아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멤버들과의 대화, 그게 이제 많아야 됩니다. 그 동호회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아마 점점 길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자주 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농구할 때. 우리가 왜 진 걸까? 앞으로 공격할 때 뭘 위주로 해야 되고, 나는 뭘 하고 싶고, 너는 뭘 하고 싶은지. 예, 그런 대화를 저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대화가 좀 통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같이 운동하는 재미가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때도 더 이제 맞춰보고 싶고. 네. 그게 말이 안 통하면은 좀, 네, 힘들죠. 그냥 하는 거야. 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얘기 없이. 우리 수비가 좋았다. 뭐 앞으로 공격은 뭐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그 건설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만나서 뭐 그냥 얘기 없이 그냥 공격, 그냥 수비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재미도 조금은 떨어지고, 이제 케미가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다음 사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사연이 또 와 있네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농구팀에 합류한 지 6개월 된 사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농구를 좋아해서 무작정 팀에 가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팀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다른 팀원들에 비해 농구 실력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슈팅도 정확하지 않고 드리블도 잘 안 돼서 연습할 때마다 자신감을 잃곤 합니다. 그런데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팀원이 없다 보니 그런 역할을 해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저처럼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팀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농구팀에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력이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인성과 매너죠. 네, 그게 이제 서로 다치지 않고 기분 좋게 취미이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그, 그 실력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히 뭐 그렇다 치면 아무래도 실력을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슛 연습, 드리블 연습하면은 분명히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 훈련 할 때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습을 더 하시면 분명히 늘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 연습도 마찬가지고요. 네, 연습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느니까, 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 사연과 마찬가지로 팀의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대화를 해보시면 약점이 나와요, 그 팀에. 그 부분을 사연자분께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아마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집에 먼지가 많은가? 큰일이네. 오늘 최악인데? 아, 개인적으로 코맹맹이 소리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되게 지금 제가 코맹맹이가 되었네요. 왜 이래? 말하기 싫게 왜 이래? 아, 큰일이네. 아, 네, 아무튼 사연자분께서 네,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 뭐 어차피 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엄청 잘하는 사람은 좀 되게 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훈련을 좀 하시면 분명히 그 수준에 맞는 예, 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노래 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디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듣고 올게요. 네,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듣고 왔습니다.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아니면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왜 코맹맹이가 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테니스를 취미로 시작한 지 한 달이 된 초보입니다. 테니스가 너무 재밌어서 친구랑 주말마다 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복잡한 규칙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브까지 다 외워야 할 게 많고 점수 계산하는 것도 헷갈리고요. 가장 어려운 건 뭐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15, 30, 40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같은 점수 시스템이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 게임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테니스에서 기본 규칙을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보자로서 게임을 더 즐겁게 하려면 에? 왜 그래?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테니스를 쉽게 배우는 팁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봐서. 어... 근데 저 점수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막 15, 30 저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포핸드, 백핸드는 알지만 발리는 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한 달 되셨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 아닐까요? 금방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오, 테니스가 그렇게 어려운 규칙이 맞나? 그 좀 같이 고수님들 있으면은 알려달라고 하면은 잘 알려주실 텐데.
농구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테니스는 저도 태알못이라.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테니스는 왜 점수가 저렇게 돼요? 왜 1, 2, 3, 4가 아니라 갑자기 15점 됐다가 30점 됐다가 왜 그러지? 그리고 테니스 경기 보면은 칠 때마다 선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치는 느낌이 난데. 네. 지금 오디오 들어간다. 너 오디오 들어가. 이따가 너 시간 한번 줄게. 기다려. 아직 아니야. 네. 일단은 한 달 되셨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곧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테니스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어깨만 괜찮으면. 테니스도 약간 학원처럼 그렇게 가서 배워야 되죠? 아무래도 그 좀 각 잡고 막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진입 장벽이 있는 느낌이라. 농구는 그냥 농구공만 들고 골대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거든요. 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마라톤을 도전해보겠다고 마음먹고 3개월 전에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km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나서 지금은 10km까지는 가볍게 뛰어요. 그런데 점점 마라톤 준비가 힘들어지네요. 체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만 뛰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해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 뛰고 나면 근육통이 심해서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어려워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력 훈련 이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음, 잠시만요. 아, 마라톤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도전을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10km까지 이제 가볍게 뛰시면, 잘 뛰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마라톤은 그 42점 몇 킬로 아닌가요? 엄청난 차이일 텐데. 아닌가? 그거 뛰시는 게 아닌가? 근데 확실히 그거 마라톤 뛰면은 다리 엄청 아프고 호흡도 되게 힘들고,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연자분이 어떤 마라톤을 뛰는지 모르겠네요. 절반 뛰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 끝까지 뛰는 게 인간의 그 한계에 도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 무리 안 하고 되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관리를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프면은 쉬셔야 돼요. 괜히 무리하셨다가 고장 납니다. 몸이 안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아끼시면서 오래 보고 도전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망가지면은 또 안 고쳐져요. 네. 완주하실 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자전거를 좋아해서 최근에는 주말마다 자전거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더 긴 여행을 계획 중인데 무언가 걱정이 돼서 마음이 불안하네요. 여행 경로는 이미 정해놨고 필요한 장비도 준비했는데 길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데 며칠씩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걱정돼요. 자전거 여행 중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팁이나 여정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꼭 기억해야 할 안전사항이라든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가시는구나.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거지? 저도 저런 낭만적인 생각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가니까 자전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왕복을 이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기 놓고 왔잖아요, 자전거를. 진짜 엄청 힘들어요. 너무 멀리 잡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그 자전거를 이제 다시 가져왔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체력 관리는 아무래도 휴식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을 끼워 넣어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부상을 입기 전에 미리미리 휴식을 취해주기. 그리고 사고 진짜 위험하니까 자전거 도로로만 웬만하면은 이제 가시는 게, 그리고 속도 너무 빠르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좀 여유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안전한 그 자전거 여행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은 뭐 근데 요즘에 그 워낙 지도 어플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사고랑 부상을 우선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 몇 킬로인지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목적지 찍고 거기다 놓고 네, 대중교통 타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아, 자전거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되게 낭만이 있네요. 며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되게 또 먼 거리일 거 아니에요. 자전거로 갔다가 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언젠가 저도 날씨 좋을 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다시 도전. 이번엔 진짜 갔다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를 목표로 저는 해봐야겠네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2X 듣고 올게요. 네, 태연의 2X 듣고 왔습니다. 제목을 오늘은 곤이 자질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네요. 저희 강아지가. 자, 오늘도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리 와봐. 너에게 마이크 권한을 주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일로. 일로 와, 일로. 아니, 하지마. 아이!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올라오라고. 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로 오라고. 일로 올라오라고. 올라올 거야? 발광을 하네. 아주 잡아 들어주는데 아주 발광을 해가지고. 왜 그래? 자, 마이크. 자,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이제 해봐 이 자식아. 세상에 너의 주장을 펼쳐. 공책 할지 말고 임마. 공책 할지 마. 뭔가 종이만 나는데 왜 그래? 강아지가 주 3일 밤 10시만 되면 노래가 나오니까 강아지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 일주일에 3일은 밤에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 너의 정신건강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활발한 거니? 응? 방송 안 할 때도 활발할 때 있어요. 얘는 어차피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말 좀 해봐. 발은 엄청 커. 얼마나 크려고 발이 이렇게 큰 거야? 조만간 너 샤워해야겠다. 냄새가 아주 더 이상 샤워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모르겠어요.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는데 묵직하네요. 얌전히 있네. 뭐 이렇게 얌전히 있을 거면은 데리고 사연 읽어도 되지. 그래, 그렇게 있어봐. 지금 제가 그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 킬로더라? 4.5킬로인가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치, 돼지지. 내려갈까? 그래, 내려가라. 많이 했다. 하나, 둘, 으쌰. 어우, 묵직해. 너무 묵직해. 거의 5kg 가까이 되니까. 자, 저는 또 이어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사연 보내실 곳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메일이나 오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2의 힐링 라디오 치지직 채널 커뮤니티 탭에 오픈톡 주소와 이메일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편하신 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사연, 긴 사연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최근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만의 루틴을 찾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싶고 몸도 다듬고 싶은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헬스장에 가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긴 했지만 어떤 운동을 더 집중해서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하루는 유산소, 하루는 웨이트, 또 하루는 요가. 이렇게 하려니 과연 이것이 제게 효과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나만의 운동 루틴을 어떻게 설계해야 효율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운동을 습관처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운동 루틴을 찾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도 사실 웨이트를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사연자분께서 하루는 유산소, 하루는 웨이트, 하루는 요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모르겠네. 근데 뭐 하루는 일단 유산소, 그 다음엔 좀 이제 웨이트에서 힘들게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풀어주는 요가.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하루에 짧게 유산소, 짧게 웨이트, 또 짧게 요가 이렇게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헬린이라서. 운동으로 빼곡한데 뭐 저거를 몇 시간씩 하시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빼먹지 않고 하시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루틴. 네,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운동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헬린이 입장에서는 빠르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드민턴 사연이네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자서 연습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주변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친구나 파트너가 없어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과도 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치려면 실력을 어떻게 올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배드민턴은 둘이서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파트너 없이 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혼자서도 배드민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동호회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동호회 가시면 실력이 다양하니까 아마 비슷한 실력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농구를 좋아하지만 제 친한 친구들은 다 농구를 안 해서 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좀 나와 친한 친구들이 농구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맨날 가면은 이제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랑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자주 사람들 보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다양한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배드민턴 그 동호회 가셔서 치다 보면 아마 비슷한 실력의 소유자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좀 치시다 보면 네, 비슷한 실력을 만날 거고 치다 보면 또 서로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은 당근이나 뭐 요즘에 뭐 구할 때 많잖아요. 그렇게 구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사람들이랑 하면 좋은 점이요? 근데 그래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랑은 이제 서로 그 맞춰가야 되니까 시간도 뭐 편하게 얘기 못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하고 싶은 플레이를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친구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편하게는 말을 못하니까. 아무튼 뭐 자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마 비슷한 실력의 소유자를 만나시게 될 거고 같이 하다 보면 좋은 파트너로서 서로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말투가 왜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 같죠?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담백하게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님 왜 이러지?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최근에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탁구의 속도와 반응이 너무 빨라서 항상 실수만 하게 돼요. 아무리 연습해도 공이 제대로 튕겨지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점수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브를 할 때는 자꾸 네트를 넘기지 못하거나 공이 너무 낮게 날아서 상대방에게 쉽게 받쳐져요.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서 연습하기도 싫어집니다. 탁구 실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서브와 리시브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게임 중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탁구는 쳐본 적은 있는데, 근데 탁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탁구 사연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연습밖에 답이 없어서 서브도 이제 몸이 이렇게
몸이 익을 때까지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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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네. 그냥 뭐 매일매일 치시는 게 답이 아닐까. 그 너무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자신감 떨어지니까 좀 못하는 상대랑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자신감을 일단 찾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고 그 좀 더 못하는 상대를 찾으셔서 밸런스가 맞는 상대를 네, 상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너무 잘하는 상대랑 하면 물론 배우는 건 많지만 이제 하기가 싫어지니까 네, 좀 만만한 상대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11시 10분입니다. 노래를 하나 듣고 올게요. 아까 채팅으로 신청해주신 이무진의 쉼표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오늘 하루는 어때? 네, 이무진의 쉼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운동과 관련된 취미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또 이걸 안 적었네. 그러게요. 가사가 되게 좀 위로를 해주는 내용이네요. 되게 느린 아, 내일 아침에도 근데 농구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까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못 자면은 아침에 엄청 피곤할 텐데.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일하고 모레하고 오전에 농구 일정이 고정이 됐어요. 이번 주에. 또 몸이 또 만신창이가 될 텐데 큰일입니다. 좀 설렁설렁해야지 진짜. 아, 너무 온 힘을 다해서 막 120%를 뛰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좀 한 70%로 뛰어야겠다. 아, 맞아요. 운동하고 와서는 진짜 힘들어서 뻗어.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사연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헬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체중을 줄이려고 시작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목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몸의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1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몸무게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근육도 눈에 띄게 자라지 않아서
자주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 운동 루틴은 거의 모든 부위를 고르게 훈련하고 유산소도 병행하면서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몸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만큼 변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몸을 키우는데 중요한 포인트나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양이나 식단 관리도 함께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 몸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받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을 만나면. 저는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어깨를 키우고 싶어서 무리해서 하다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깨를 다치진 않았지만 자꾸 이제 푸시업을 하는데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깨에서. 근데도 이게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무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어깨 다치는데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집에서 혼자 과하게 했었는데 사연자분도 그 점을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쎄요 뭐 아니면은 단백질 같은 거 이제 먹으면 도움이 될지도. 아무튼 너무 그렇다고 안 생긴다고 무리하시다가 다치면 아예 못하는 또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그 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식단이랑 운동 너무 똑같이 하면 몸이 적응해서 변화가 멈춘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야, 그럼 변화를 계속 줘야 돼? 진짜 까다롭네, 몸이. 참나. 저는 뭐 일단 한번 다쳐가지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요. 그냥 농구를 지금 제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육 키우는 거는 좀 나중에 괜히 또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왜 이렇게 잠시만요. 보일러 온도를 이상하네. 네, 사연자분께서도 정말 다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최근에 하체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열심히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운동이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몇 개를 하기도 전에 다리가 너무 아프고 며칠 지나면 근육통이 심해서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3세트씩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점점 다리가 굳어가고 아픈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자세도 제대로 잡고 하는지 모르겠고 허리가 아프기도 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스쿼트는 정말 하체를 키우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방법이나 조금 더 효과적인 루틴이 있을까요? 또 하체 근육이 잘 안 자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유연성 부족 때문에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더 신경을 써도 아프기만 하고 혹시 스쿼트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헬스 관련 사연이 많이 오는데 저 헬린이라서 안 되는데 어떡하지? 스쿼트를 하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같이 일하던 형이 그 헬스 중독자여가지고 저만 보면 스쿼트를 시키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해보긴 했는데 이게 되게 중심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꾸 이제 뒤로 자빠지는 엉덩이 쪽으로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쿼트라는 운동이. 어, 이거 잘못된 자세로 하면 진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진짜 정확하게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운동 잘하는 사람이나 헬스 중독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 사람을 찾으셔서 제대로 된 자세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체 근육이 안 자란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농구라는 운동이 유산소지만 하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도 근육이 되게 늘질 않아요. 제가 다리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두꺼워졌지만 농구를 하는 양에 비해서는 굵어지질 않아요. 농구를 정말 많이 하는데 다리는 거의 그대로인. 그래서 이제 하체가 안 된다는 게 참 공감이 됩니다. 그 사연자분이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유연성도 부족하고 하체도 좀 하체 근육이 좀 안 자라고 저, 저랑 비슷한데요. 어, 아무튼 빨리 그 헬스 중독자를 찾으셔서 그 뭐야 네,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가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이라서 정말 좋아요. 몸의 유연성도 많이 개선됐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요즘 요가를 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서 고민이에요. 요가를 할 때 특히 명상적인 요소나 호흡에 집중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자꾸 산만해져서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몸의 자세나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치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가를 할 때마다 제대로 된 힐링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쉬워요. 혹시 요가를 하면서 마음이 집중되지 않거나 마음과 몸이 잘 일치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요가를 더 잘 즐기고 몸과 마음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가가 확실히 좋긴 한가 봐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유연성이 되게 없는 사람이라 요가에 관심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유연성이 개선되는 운동.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시길래 자꾸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걸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진짜 저는 특히나 유연성이 꽝이라 요가를 배워서 유연성을 좀 늘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가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한 10명 이렇게 10명, 20명 혹은 5명 뭐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하잖아요. 근데 다 여자고 나만 남자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1대1로 배우면 또 너무 비용이 올라가겠죠? 유연성 좀 늘리고 싶다 진짜.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뭔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요가에 집중이 안 되는 원인을 제가 모르니까 글쎄요. 그 고민이 뭐한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 그냥 그 날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운동할 때 이제 오늘은 유독 집중이 안 되고 멍한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약간은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 물론 프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하면 좀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그 요가를 하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지. 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듣고 올게요. 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11시 35분입니다. 금요일 밤인데요. 벌써 이렇게 또 1시간 30분이 뚝딱 흘러버렸네요. 요즘에 날씨가 최근 들어 참 따뜻해져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게 춥지 않고. 근데 이게 따뜻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번 주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저번 주에 갈 때는 진짜 얼굴 막 때리듯이 너무 추워서 그랬는데 이번 주 중반부터는 따뜻해져서 오늘은 진짜 패딩을 벗고 다닐 정도로 너무 따뜻했는데 이 정도로 따뜻한 겨울이면 버틸만 하죠. 근데 또 걱정인 거는 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지. 아, 네. 정말 여름에는 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계절이 된 건가? 봄이 또 엄청 또 짧잖아요.
지금은 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봄 금방 왔다 또 엄청 더워지고 이제 4월, 5월 되면 또 바로 에어컨 틀어야 되고 너무 추워. 아니 너무 더워. 너무 춥단다. 너무 더워. 아, 아무튼 날씨가 좀 따뜻한 겨울이라 최근 들어 참 좋습니다. 또 봄 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따뜻하고 한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중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추운 날이 되겠네요. 그래도 엄청 춥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다음 주도 다다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되길 바라고 다음 사연 저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해서 꽤 잘 치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 테니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테니스가 탁구 맞죠? 사실 배드민턴처럼 라켓을 잡고 공을 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테이블 테니스의 공이 너무 작고 반응이 빨라서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맞추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배드민턴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전혀 오지 않아서 공을 칠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고 실수만 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을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공을 어떻게 칠지 감을 잡는 게 어려워요. 연습을 좀 더 하면 나아지겠죠? 배드민턴과 테이블 테니스가 비슷할 것 같았는데 그만큼 다른 점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테이블 테니스에서 중요한 기술이나 연습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배드민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테이블 테니스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다르죠. 배드민턴은 엄청 그 셔틀콕이 이렇게 공중에 있는 시간이 있지만 테니스는 되게 빠르잖아요. 네. 물론 이 스텝이랑 뭐 그런 건 좀 비슷하겠지만 네.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아무래도 배드민턴은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탁구도 이제 금방 잘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훨씬 더 리듬이 빠르잖아요. 탁구가. 경기 보면 진짜 빠르잖아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론 배드민턴도 빠릅니다. 네, 아무래도 탁구가 거리도 더 짧고 네, 그러다 보니 좀 더 빠르죠. 재밌겠네요. 탁구 빨리 할 때는 진짜 정신없잖아요. 경기 보면은. 아 근데 오랜만에 나 탁구 치고 싶다. 근데 탁구 칠 수 있는 그 곳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 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사연자분께서 금방 또 늘 것 같으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네, 탁구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저는 자전거를 정말 또 자전거 사연이네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이나 자연을 돌아다니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난 후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멀리 타고 나면 다리가 점점 피로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육통도 생기고 페달을 돌릴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아픈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를 탈 때 페달링을 잘못하거나 자세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자전거를 타면서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페달링이나 자전거 타는 동안 체력적으로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전거를 즐기는데 몸이 힘들지 않도록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확실히 자전거 취미로 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네요. 다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근데 그 정도로 힘드시면 자전거 타는 그 거리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저는 이제 취미용으로 타진 않지만 취미로 타시는 분들은 그 안장이라고 하잖아요. 엉덩이 앉는데 의자도 그렇고 그 핸들 높이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자기 몸에 잘 맞춰서 타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거리가 길게 타시는 분들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잘 맞춰서 타야 장시간 탔을 때 몸이 아프지 않고 타는 동안에도 편안하고 타고 났을 때도 덜 아픈 그런 조건일 텐데. 네. 그런 그 페달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어라고 하나요? 기어도 본인 그 페이스에 잘 맞춰서 맞추시고 핸들 높이랑 안장 높이랑 안장의 종류 뭐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잘 맞춰서 탈 때 편안하게 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너무 힘드시면 거리도 좀 줄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네,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전거 이제 동네 마트 가기 이 정도로 하는 용도로 타고 있어서 네. 아, 노래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최애나의 네모네모 듣고 올게요. 네, 네모네모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되게 덕후들 덕후들 저격한 노래. 덕후들 저격이 아니라 취향 저격. 덕후들 취향을 저격한 노래 같은데요. 약간 발음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덕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9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운동과 관련된 취미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잠을 어떻게 자야 할지 고민이지만 여러분들은 금요일 밤인데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새벽 5시에 잠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입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약속이 있는데 3시쯤에는 잠들고 싶은데 다음 주 첫 출근이 걱정됩니다. 다음 주에 첫 출근을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직을 하셨어요? 오, 그럼 새로운 또 직장의 사람들을 또 적응을 하셔야겠네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부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좀 직책이 막내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경력 있는 중간으로 가시는 건가요? 막내요. 막내면 또 쉽지 않은데 다들 잘해주길 바라야죠. 뭐 아직 그러면은 누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갔는데 또 막 몇 명이 같이 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친구가 다니고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8명 꽤 많은데 또라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멘탈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사연을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수영을 시작한 초보인데요. 수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호흡입니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조금씩 자유형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호흡이 잘 되지 않아요. 자유형을 할 때마다 다리가 아프거나 팔이 힘들어지면 그때마다 숨을 못 쉬고 결국 물속에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어야 하니까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체력이 소진돼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물에 얼굴을 잠그고 있을 때 얼굴을 잠그고 답답하고 힘이 빠져서 결국 수영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영할 때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있는 팁이나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은데 호흡이 계속 걸림돌이 돼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며 수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는 더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좀 그나마 나아진 거지만 그래도 제가 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자유형 하시는데 호흡이 안 된다. 진짜 수영은 진짜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 지금 배우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배우고 계시겠죠? 선생님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서서 호흡하는 거요?
저는 물만 만나면 공포 약간 무서워. 그러니까 제대로 무서워서 못하는 거 있죠. 평소보다 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데 아니 가라앉아가지고 막 물 막 아래로 막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네네네네. 상체는 자유형하듯이 다리는 서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된다네요. 저는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뜬다고 하는데 같이 이제 누구랑 가면은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워터파크는 그 워터파크 일했던 친구가 더럽다 그래서 안 갑니다. 머리를 물속에 잠수하면 뜬다고요? 그럼 머리가 얼굴이 가라앉으면 숨 못 쉬잖아요. 아, 안 돼, 안 돼. 물 싫어, 물 싫어. 전 그래서 계곡 같은데 낮은 데만 가잖아요. 그 워터파크 일했던 친구가 되게 더럽다고 하던데요. 숨 참고 들어갔다가 그러면 물에 뜨려면은 그 아예 그 얼굴을 담그고 이렇게 숨을 참고 있어야 몸이 뜨는 거군요. 아, 그렇게까지 해서 떠야 되는구나. 그럼 수영 어떻게 해? 얼굴을 물속에 묻고 나서 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숨 막혀서 어떻게 해? 몰라. 전 안 할래요. 그냥 물 안 할, 수영 배우고 싶긴 한데. 안 돼, 안 돼. 나 물 공포증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생은 글렀다. 사연자분도 진짜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안타깝네요. 나중에 그 좀 자유형도 잘 되시고 좀 실력이 느시면 또 후기를 들려주시면 저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후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관련 어제에 이어서 운동 취미 관련된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무리를 이제 오늘도 이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는요, 네,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내일이 있으니까요. 끝으로 로꼬 펀치의 Say Yes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소통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내일 밤 다시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